사람이 개를 물으면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독특한 거, 특별한 거, 별다른 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카이데일리를 맡은 지 3년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명함의 구호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새 패러다임을 여는 종합일간지에서 시대의 금기를 깨는 종합일간지로 구호를 바꿨습니다. 남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다루는 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종합일간지가 한 200개가 되고요. 미디어, 인터넷 매체까지 하면 10,000개가 넘습니다. 저는 직업 때문에 모든 신문을 아침에 다 보는데요.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매체랑 똑같이 신문을 만들면 직원들을 혼을 냅니다. 똑같은 신문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똑같지 않은 단체, 똑같지 않은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오늘 만들었습니다. 명단에 여러분들 성함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빠졌거나 오늘 방명록 보고 계속 추가해서 내일자에 저희 신문에 전부 다 게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조금 익히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과정과 취지와 비전을 우리 프레스코리아 출범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우리 정부용 준비위원장께서 프레스코리아의 취지와 비전,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용 네, 반갑습니다. 추스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순서가 또 뒤에 있으니까 추스코리아가 어떤 정신에 대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민해본이라고 보실 거예요. 민주당, 해산, 미안하지만 공동입니다. 좀 여기다 좀 민주당, 놓을게요. 해산.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해산해야 되는데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당, 또 더 나아가서는 진보당의 숙주, 더 나아가서는 종북주사파, 더 나아가서는 친중 세력들을 해체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해체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가장 기본에는 역사적인 거짓과 왜곡, 은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 모든 작업을 추스코리아에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추스코리아에 있고 또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스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연구하고 알리고 역사 현실을 바로잡는 모든 활동을 합니다. 특히 청년 교육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진실이 승리하도록 하는 시민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좌파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국정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임시정부의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스코리아는 문화전쟁, 역사전쟁, 이념전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이 바로 교육에서 놓쳐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싸움이요.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통진당을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주셔서 통진당을 해산했어요. 그리고 1987년도에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당 해산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정당은 우리가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 의해서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좌파의 공격을 받으시면 세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내리시는 것과 그리고 부정선거 밝히는 것과 그리고 정당 해산입니다.
이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모범이 있고, 그리고 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5월달에 해산 심판 청구를 내놨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7월 3일날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도 법무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여론을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1000만 TV, 1000만 이상의 중도층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가져오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요, 우두머리들이 너무 많죠. 사실 리더들이 너무 많고,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 사무총장끼리들만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예, 리더들께서 계셔서 안 된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리더분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차세대 리더의 세대 교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실 건데요. 조금은 참신하고 젊은 그런 리더들이 많이 양성되어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지만이 그런 리더들,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역사는 사실 승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누리는 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18, 4.3, 세월호, 이태원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누리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접고 들어가시는 것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게 네이버 카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60대 이상인 분들한테는 네이버 카페,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친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광화문 광장과 그리고 카톡을 넘어서 이런 온라인 SNS로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이 익숙하지 못해서 우린 못해 라고 하시면은 후원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공간에서 놀고 있거든요. 사실은 50대, 40대가 전교조 세대라고 놔두지 마시고요. 30대, 20대가 우리가 완전히 묻힌, 아니면 엄마들, 맘카페. 그러니까 맘카페에서 그런 엄마들과 그 청년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놓치고 있다. 그리고 이 블로그선을 갖다가 이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지만이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부정선거도 막아내면서 우리가 중도층 40%, 중도층이 우리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없다라고 했는데 중도층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따 제 순서에 그 금투세라든가 그 금투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게 되면 30대, 40대, 20대예요. 사실은 부동산 좌파 정권만 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사실은 코인과 주식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예,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 몰리는데 그 청년들이 모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야지만이 중도 40%, 중도 40% 정도가 아니라 양쪽에 20%하고 40% 빼면은 중도가 한 60%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중도층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지만이 완전한 정권 교체를 가져오고 우리의 정말 진짜 진성 우파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 바른 정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을 위한 시민 교육 해야 되고, 차세대 리더 양성은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올바른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파 청년들이 지금 현재 국가관과 역사관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 경제, 역사관, 그리고 영어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요. 우리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어떤 외교를 하더라도 외교 안보, 그 다음에 경제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외교 안보를 할 때에 영어를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영어를 좀 잘하시고, 그러니까 외교 안보가 잘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와 세계 일주, 세계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차세대 리더 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요, 온오프라인에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슈 파이팅에서 이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5.18에 대한 접근도 가짜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사를 공개하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좌파 우파를 떠나서 대부분이 다 동의할 만한 이슈 파이팅을 해서 온오프라인을 해서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우파 단체에 가보게 되면은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 찌글찌글 굴리시고 국을 끓여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해산 운동을 작년 6월 달부터 구상을 해서
사실 올해 총선이 있기 전에 성명서를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6월 17일부터 구글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파들의 이슈 파이팅이 있지만은 가장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높은 게 김상진 대표 자유시민 탄압 그것보다 더 높은 게 바로 민주당 해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이슈 파이팅, 애국우파의 이슈 파이팅을 민주당 해산으로 하나로 녹여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 가짜 유공자 빼놓고는 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부정선거는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중 우리가 종북 주사파를 공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북 주사파를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사실 정강 목사님께서 광화문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나오셨을 때에 그 광화문에서 그 청년들의 반중 청년들이 좀 양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게 변희재가 완전히 없애버렸고 그 후에 정강 목사님이 배를 이셨는데 정강 목사님께서 종북 주사파뿐만이 아니라 반중을 외치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있어서는 원정 타격과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핵심을 찌르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싸워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슈 파이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7일 날 이슈 파이팅 할 때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우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슈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우리는 차별금지법만 할 거야. 우리는 이것만 할 거야. 이런 협조가 안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다 리더의 자기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당리당략에 매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통합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서명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통합하는 전략을 저는 짜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리더들을 제끼고 리더들을 빼고서 국민들이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국민들을 만나보게 되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통합된 후보를 내달라. 제발 자유마을 그리고 또 국왕대 민주당 해체운동 다 통합을 해달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절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통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통합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금투세 요번에 금투세도 우리가 이긴 싸움입니다. 사실은 금투세도 우리나라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중산층을 무너뜨리지만이 공산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산층은 바로 소액주주들입니다. 소액주주들. 근데 이 소액주주들을 완전하게 작용하시킨 것이 장하성의 자본주의 시장 비판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대로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주주들이 이번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문재인 때문에 민주당 지옥 가라, 민주당 해체하라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거기 가보면 다 젊은 얼굴들이에요. 30대, 40대. 그래서 이 금투세, 이거에 눈을 떠야 되는데 금투세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한투연이라든가 저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 했거든요. 했는데 사모펀드, 사실 금투세가 사모펀드 세금을 50% 감하고 사모펀드 세금을 50% 감함으로 인해서 사모펀드가 조금 위기에 빠진 그런 기업들을 살리는 그런 사모펀드인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법을 바꿔서 완전히 기업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바꿔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폭로를 하고 그 결과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을 사냥을 해서 결국은 중국에 넘기는 것 그것을 다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핵심을 찌를 때에 아마 적들이 당황하고 또 그것을 폐지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서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투세도 우리 애국우파의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무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한반도 핵무장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고교연합 그리고 안보단체들의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한반도 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좌파들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민전 의원도 그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8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숫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동향대로 우리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퍼스트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386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638조, 거의 250조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푼이라도 갔습니까? 안 갔죠? 이 250조의 돈이 어디에 뿌려질까요, 여러분들? 좌파 이익 카드들에 뿌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이념적 좌파가 아니라 다 이익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수하는 작업을 아마 도태우 변호사께서 선진 변호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또 자금적으로 힘든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루스코리아에서 후원금을 받게 되면, 회원가입을 받게 되면 다 이런 단체들 다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해산 운동은 바로 사실 올해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그 법적으로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더 국민운동으로 확산이 돼서 어느 한 정당이 메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운동이 되어서 완전하게 1000만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돼서 리더들을 빼고서 국민 명령, 그리고 국민 심판, 그리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힘을 키웁시다. 그렇게 하고 애국우파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좌파들은 그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잖아요. 아까도 태백산맥 800만 무가 팔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국민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데일리 구독 운동도 유사 언론으로 찍어서 이 좌파의 계략이 다 뒤에 있었겠죠. 유사 언론을 찍어서 사실 광고가 굉장히 많이 끊겨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구독 운동밖에는 이 스카이데일리를 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8 특별판 보급운동을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판도 5.18에 대해서 그때 광주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책이 출판되어 있고 지금 바깥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요. 바로 5.18 때 공병대 72명의 공병대의 손수기가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과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양심선언 출판이 바로 우리가 5.18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 전쟁에 있어서는 아마 그 좌파 진영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시는 예, 이정호 감독님의 하범원의 약속이 아마 첫 번째 제대로 된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 토피온, 이온수 있고 영어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이버 카페를 다 회원가입을 하셔놨고요. 여러분들 다 카톡방에서 모실 겁니다. 하지만 카톡방을 넘어서 네이버 카페에 오시고 주변 가족들, 손주, 자녀들을 다 카톡방으로 다 네이버 카페로 다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국우파에서 이 네이버 카페 하나를 완전하게 키워내야 됩니다. 100만 카페를 키워내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100만 명 이상의 카페를 사고 그리고 중소 카페들은 다 운영진들 다 매수하고 구청 자기가 문재인 정권이 된다면은 구청에서 공동구매를 다 네이버 그 맘카페들 다 밀어줍니다. 그러면 한 카페에서요 한 달 매출이 1억 이상 나오게 돼요. 우리 스카이데일리보다 매출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면적 좌파가 아니라도 이익하는 틀에 매여서 운영진들이 그렇게 되고 또 조선족들 실제로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카페들은 조선족들이 운영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댓글 부대 사실 부정선거는 댓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깰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바로 온라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또 나중에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